요즘 군무원이 되게 정말 뜨겁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군무원 시험이 조용조용하게 뜨거운 시험이에요. 나름 그 군무원만 준비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만 성실하게 열심히 꾸준히 준비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뭐 올해 되게 많이 뽑았죠. 이제 설명에 말씀드리겠지만 올해 많이 뽑고 내년도 많이 뽑고 앞으로 계속 많이 뽑는다는 얘기가 쏟아져 나오고, 공무원에서 워낙 그 경상도 표현입니까? 이렇게 뒤어서 맞나요? 힘들어서 이제 군무원으로 넘어오는 분들도 너무 많고, 나이가 드신 분들 중에서 30, 40대, 50대 포함해서 군무원으로 준비하신 분들이 이제 공개적으로 되게 많이 늘었어요. 학원에 있으면 피부로 많이 느끼는데, 사실 군무원이라 해서 설명회를 제가 따로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제가 일을 하고 있는 일에도 이 기간 중에서 처음으로 이제 군무원 설명회라는 걸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보통 설명회를 하면 뭐 5년 전, 7년 전, 뭐 인터넷이 잘 없을 때 또는 뭐 검색이 잘 안 됐을 무렵에는 많이 오셔서 설명회를 들으셨어요. 그런데 최근에서 워낙 이제 인터넷 검색이라든가 지식인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또는 블로그라든가 이 학원 오프라인 설명회는 잘 안 오세요. 뭐 굳이 그럴 필요 없다는 거죠. 근데 그래도 시간을 내서 오늘 군무원 설명회, 이게 제가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많이 오신 거거든요.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 한 5명 정도 오실까? 근데 지금 여기만 놓고 보더라도 굉장히 솔직히 제 기대 인원의 3배 이상이 온 거죠. 그래서 되게 공개적으로 뜨거운 시험이 됐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일을 하면 자연스럽게 남는 게 보통 2가지 정도 있는데, 하나는 숫자. 그러니까 모든 공무원과 관련된 제가 상담을 해보면 선발 인원, 응시 인원, 합격선, 경쟁률, 뭐 이런 거 있죠. 성적 분포도, 그다음에 뭐 이런 통계, 이런 것들이 친숙해질 수밖에 없고요. 두 번째는 이제 개인적으로도 워낙 이제 작년하고 달리 또 살이 많이 붙어가지고 느는 건 뱃살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고민이긴 한데, 일단 첫 번째 간단하게 워밍업 차원에서 그 우리나라 공무원 관련된 숫자를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공무원 숫자 총 몇 명일까요? 그러면 여기 있어요. 100만 명, 106만 9천 명. 그러니까 우리나라 인구가 지금 5천만 명이 좀 넘죠? 그래서 인구의 2%입니다. 인구의 2%가 사람마다 많다라는 분들도 계시고요. 좀 적은데 뭐 OECD 기준의 몇 프로 이런 것도 얘기하는 분들 계시죠. 개인적으로는 좀 적다 생각하는 편이에요. 100만 명 정도 좀 넘고요. 요 중에 국가직 공무원이 있고 지방직 공무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가직 지방직 합치면 전국 공무원이 되는 거죠. 그래서 국가직 소속이 66만 명. 이 중에 대부분이 교원이에요. 선생님들 40만 명 좀 되죠. 그리고 이제 저희는 이제 익숙한 게 뭐 군무원, 공무원, 경찰, 소방 이런 것들 시험 준비하는 학원이니까, 이제 소방 준비하시는 분들이 보통 이제 면접 때 이거 다 외웁니다. 우리나라 공무원이 얼마만큼 숫자가 되는지는 다 알아야 되기 때문에. 소방 공무원이 우리나라에 이제 5만 4천 명쯤 있고요. 경찰이 13만 명쯤 있죠. 이거 비교해 보시면 어때요? 선생님 되게 많죠. 지방직에 40만 명, 국가직에 66만 명 소속입니다. 이 인원에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군무원은 포함이 안 돼 있어요. 군인, 군무원, 국가정보원 비밀사항입니다. 아무래도 군 관련된 부분이라서. 근데 군무원은 어디 있냐면 여기 있죠. 국방개혁 2.0, 무슨 정부 3.0 이런 것도 다 면접할 때 공부하셔야 됩니다. 항상 이제 정부가 내놓은 그런 개혁안들, 혁신안들이 있죠. 국방개혁 2.0 내용은 저도 다 안 들여다봤는데 필요한 것만 보면, 일단 지금 이 구분을 어떻게 하냐면 인력을 군인하고 민간 인력으로 나눠 보고, 그러니까 장교 부사관 병원 군인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군무원은 민간 인력입니다. 여기에 민간 근로자가 있습니다. 기업체도 있습니다. 실제 군무원의 기술직 하시는 분들이 본인이 막 정비하고 고치고 이렇게 안 합니다. 사람을 쓰죠. 아니면 회사에 맡깁니다. 일거리를. 또는 정비장 같은 데 보면 아예 회사가 들어와 있는 경우도 많죠. 그래서 같이 일을 하게 되는데, 군이 지금 어쨌든 인원이 감소하고 있죠. 자연적으로 출생아가 떨어지고. 그래서 지금 계획안에 군 병력이 2020년부터 해서, 아까 18년부터 해서 20년까지
굉장히 많이 줄어들어요. 확 줄어들어요. 이게 자연 감소분도 있고요. 인위적인 노력하는 감축이라고 표현한 거 보면 인위적으로 줄인다는 얘기도 있죠. 그러면 상대적으로 국방개혁 2.0은 여기 이제 군 병력은 줄어들되 뭐 첨단 기술, 뭐 무기 이런 것들은 다 갖추고 민간 인력은 늘리고 여기에 이제 군무원 선발 인원이 지금 3.4만 명, 3만 4천 명인데 2022년도까지 5만 5천 명이면 2만 원만 계산한다 해도 2만 명만 계산한다 해도 뭐 8, 9, 10, 11, 12 5개년도에 2만 명 정도 늘려면 한 해에 4천 명은 뽑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군무원이 얼마나 뽑았냐면 올해 지금 4,022명 뽑았고요. 출원 인원이 4만 명입니다. 작년하고 별 차이가 없어요. 작년에 12,000명, 재작년에 작년 1,000명, 1,200명, 1,000명. 근데 3만 명인데 작년에 4만 명으로 올라섰고 올해 4만 명이거든요. 원래 군무원 준비하시는 분들이에요. 이분들이. 전국에. 그래서 군무원이라 하면 뭐 국방부, 육군, 공군, 해군, 해병대 이렇게 5구의 본부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인데 각각 공고를 따로 냅니다. 보통은 이제 3월, 4월경에 공고를 냈는데 뭐 3월경에 조금 땡겨서 내는 경우도 있고 3, 4월 공고 나서 6월달 또는 7월달 시험을 치죠. 근데 시험이 조금 바뀌면서 올해, 그러니까 작년부터 이제 한국사까지 대체되면서 뭐 영어 원래 빠졌으니까 이제 세 과목만 칩니다. 군무원은 영어, 한국사는 빠졌으니까. 근데 작년부터 이제 한국사 빠지고 재작년까지는 한국사 시험을 쳤죠. 근데 이제 군무원은 지금 자료 나간 거에 국어 기출문제가 있는데 25문제거든요. 공무원이니 국가직, 지방직, 소방, 경찰 다 20문제입니다. 근데 군무원만 25문제를 치고요. 그러면 한 문제당 1분씩이니까 세 과목 75문제면 75분을 치거든요. 근데 작년에는 한국사를 처음으로 빠지는 해라서 이제 처음 75문제 75문항을 줬는데 작년 시험 시간이 3시였어요. 3시. 재작년까지는 4과목 치면서 3시 반에 쳤어요. 그러니까 오후에 치는 시험이었습니다. 제 기억에 뭐 2000년대 한 중반쯤에는 지방직하고 같은 날 쳤는데 지방직 오전에 10시에 치잖아요. 10시에 시험, 애들은 둘 다 접수를 해놓고 10시에 시험을 치고 운전해서 군무원 시험 치러 갔던 적도 있어요. 제 기억에 2000년도 한 중반쯤에. 그래서 시험이 오후에 치는 시험인데 시험이 3과목으로 바뀌고 작년에 3시, 올해는 2시로 또 땡겨졌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 시험 시간이 아까 왔다 갔다 하니까. 그래서 오후에 치는 시험이고 3과목 75분에 치는 시험인데 요 정도 인원이 항상 늘 군무원 시험에 있었던 사람들이었거든요. 근데 이게 분명히 이제 내년 되면은 뭐 거의 폭발적으로 증가하겠죠. 워낙 많은 사람들이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다시피 너무 많이 알고 있고 정보가 많이 알려지고 있고 또 공무원 하시는 분들 중에서 많이 넘어도 오고 그리고 나이 드신 분들 40대, 50대 분들도 시작하는 분들 많고 해서 영어, 한국사 대체되는 부분들도 굉장히 강점이라서 분명히 늘어나는데 이제 한국사 능력검정 시험이 얼마 전에 4회 올해 10월 26일 날 마지막에 있는 시험이 마감을 했잖아요. 한국사 능력검정 시험 저희 학원에서 접수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접수 시험장 고사장이 없어서. 경남에 한국사 능력검정 고사장 13개, 부산에 17개인가 20개가 있는데 부산 경남 고사장이 없어서 추가로 배정된 것도 다 없어서 저희 학원에 학생이 몇 명이 등록을 못했어요. 그래서 그것만 봐도 이제 본격적으로 군무원 시험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어차피 한국사 능력검정은 대부분이 이것 때문에 하는 거거든요. 군무원 시험. 물론 이제 교원 시험 칠 때 한국사 능력검정 시험 되고 고등고시 칠 때 한국사 능력검정 봅니다.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군무원 시험을 응시하기 위해서 영어, 한국사를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요번에 제가 피부로 느낀 거는 한 번 더 정말 내년도 접수 인원을 보면 이제 접수 끝나고 나면 통계를 보면 얼마만큼 많이 늘어나는지는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아직까지는 잔잔하게 뜨거운 게 내년부터는 폭발적으로 늘어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자료에 제가 보면 경쟁률, 그러니까 선발 인원, 경쟁률, 합격선 다 군별로 최근 거를 다 넣어놨는데 이제 직렬이 되게 많죠. 여기에 관심이 있는 게 느낌에 한번 볼까요? 국가직에 접수하는 인원 19만 5천 명. 국가직 올해 국가공무원에 5천 명 정도 뽑았는데 19만 5천 명이 접수를 했습니다. 5천 명 정도 선에서 우리 소위 얘기해서 20세 밑으로 18세 이상이면 칠 수가 있으니까 20세 밑에 나이가
된 합격률이 몇 명이신지 모르시겠죠. 20세 밑에 우리 막내들 몇 명 붙었을까요? 5,000명 중에 열어놨는데 실질적으로 합격을 못하죠. 같이 경쟁을 붙여놓으니까. 그래서 결국은 과목 개편이 논의가 됐고, 실무적으로도 사회인이 수학인이 과학인을 가지고 원래 전공 직렬에 들어가야 되는데 일을 못하게 되니까 이제 반대 의견이 많아서 지금 과목 개편을 또 얘기를 해놨죠. 그래서 제가 2004년도에 한번 과목 개편이 됐었고, 2014년도에 사회가 없어졌다가 2014년도에 사회가 부활했다가 2022년도에 지금 또 없어집니다. 그래서 과목 개편도 아울러서 같이 지금 진행되고 있죠. 그래서 제일 그래도 많이 접수하는 곳이 이거죠. 국가직구급 전국에 거의 20만 명이 되는 이런 시험치입니다. 근데 실질적으로는 응시율은 보통 한 70% 초반, 그냥 10명 접수하면 한 7명 정도가 시험장에 오는데, 올해는 최고 응시율이었어요. 거의 8명 가까이 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응시율 3%, 5%가 굉장히 크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뭐냐면 이제 실질적으로 사람들이 치러 온다는 거죠. 그냥 접수해서 가기 싫다고 안 가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준비하는 분들이 늘어났다는 거고, 아마 전체적인 영향이 있을 거고. 지방직, 저희 경남이니까 경남의 2회, 이건 뭐냐면 경상남도 공고문을 보면 1회, 2회, 3회 이렇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직렬들을 나눠서 뽑아요. 그래서 우리가 대부분 알고 있는 행정직 비롯한 기술 직렬은 2회에 뽑는데, 이게 6월달 시험이었죠. 6월 15일. 그러면 1943명 뽑았는데, 이게 이것도 되게 많이 뽑은 이유입니다. 보통 때 1000명, 1100명 이렇게 뽑다가 경남이 1900명, 거의 2000명 뽑으니까 이는 확 늘었죠. 여기에 접수한 사람이 2만 명 정도, 18,000명 정도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접수를 했고, 역시 응시율 보면 보통 70% 초반. 그래서 공무원 쭉 보면 주요 이제 시험들이 뭐 경찰, 소방, 그다음에 우리가 하는 행정직 계열, 기술직 계열 또는 군무원 이렇게 있는데, 여기 보면 이제 사실 그 나머지 입법부, 사법부, 헌법재판소, 선관위 다 합쳐봐야 3만 명이 안 돼요. 그래서 정부 조직부 보면 다 대부분 행정부 공무원으로 딱 구성이 되어 있고, 총 정원이 100만 명 좀 넘고, 그다음에 여기 도청에 도청 소재지 홈페이지 들어가서 공무원 수 몇 명인지 제가 찾아봤거든요. 여기 5,000명 정도 있답니다. 그 건물 안에. 되게 많죠. 경남에 공무원만 24,000명 정도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다 공무원인데, 일단 합격을 목표로 준비하시는 수험생들한테는 꼭 붙어야 될 시험이긴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려봤고요. 일단은 자료 보시다시피 다 한 번쯤 읽어보시면 좋겠는데, 군무원이 종류가 있습니다. 뭐 일반 군무원,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 군무원이 여기 적혀 있죠. 여기 급수가 있고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군경력관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시험 보면 공채라는 파트가 있고 경채라는 파트가 있어요. 경채는 경력 채용이죠. 그래서 군 관련된 경력 있는 분들을 다 항목별로 다 조건을 나열해 놨습니다. 해당되는 분들이 들어가죠. 그리고 임기제 군무원, 이거는 계약직이죠. 기간을 정해서 기간 종료되면은 이제 근무가 해제되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아까 군무원 시험의 인원이 이렇게 나니까 공채 인원 몇 명, 경채 인원 몇 명 이렇게 구분해서 보시면 되고요. 경채는 각각 내가 조건에 해당되는지, 여기 있으니까는 뭐 부사관 출신입니다, 무슨 육군 대위 출신입니다, 무슨 부대 출신입니다, 칠 수 있을까요? 되게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그럼 저도 몰라요. 다 찾아봐야 돼요. 제가 올해 육군 군무원 공고문 보다가 정말 깜짝 놀란 게, 공고문이 250페이지가 넘어요. 공고문이. 보통 공고문은 10페이지 안팎인데 경력 채용 조건을 다 나열해야 되니까, 부대별로, 전국 부대별로 한 명의 자격을 다 나열해야 되니까 공고문 페이지가 250페이지 넘어요. 그래서 내가 다 보다가 지쳐가지고, 찾다가 지쳐가지고, 결국은 어떤 분은 설명 못 해드리고 찾아서 나중에 설명해드리고 그런 기억이 나는데, 굉장히 경력 채용 인원이 거의 뭐 올해 1,000명 정도까지 됐죠. 전체 한 4,000명 중에. 그러니까 지금 올해 4,000명으로 늘었고, 지금 내년에 4,500명 뽑는다고 이미 기사가 됐고 보도가 됐고, 아까 얘기했지만 2만 명을 뽑아야 되기 때문에 연도별로 4,000, 5,000명. 그러니까 보통 작년, 재작년 1,000명 뽑다가 지금 4,000명을 확 들어놓으니까 난리가 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아무래도 많이 뽑는다는 얘기에 지금 많이 관심을 갖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을 하는 일입니다. 직군이 직렬이 있는데, 보시면 행정직군에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군수직, 학원에 있으면 군수직을 거의 저는 대놓고 한번 해보라고 보내드리는데, 군수가 기술로 쪽 가고 행정직만이 행정직군에 들어가 있는 걸로 오해하시지만, 행정이라는 거는 행정 일을 하겠죠. 행정 서류 업무
하시는 분, 예산과 관련된 하시는 분들인데 요 중에 행정, 사서, 군수, 군사정보, 기술정보, 수사가 다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요 행정직 관련된 직군은 이렇게 되어 있고요. 기본적으로 뭐 소위 얘기해서 몸을 쓰고 험난한 일을 하는 직업이 아닌 거죠. 그냥 관리직인 거예요. 그래서 행정 업무를 담당하는 직렬이고요. 행정직군 6개, 시설직군에 토목, 건축, 시설, 환경 이렇게 4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공무원도 기술직이 있기 때문에 관련된 기술 분야들이 다 있거든요. 자격증 가지신 분들도 있죠. 그래서 이 자격증이 2가지, 어떤 거는 필수라 해서 그 자격증 없으면 시험을 못 치는 거고, 그게 11개입니다. 그 11개고요. 나머지는 자격증 가지고 있으면 가산점을 주죠. 그래서 뭐 기능사, 뭐 산업기사, 기사, 기능장 이렇게 구분되어 있는데, 산업기사는 뭐 5%, 기능장 뭐 3% 이렇게 구분되는 걸로 가산점 배분해 놓고, 정보통신 파트에 보면 전기전자, 통신, 전산, 지도, 영상 이렇게 구분되어 있어요. 혹시나 이 중에서 관련돼 보이는 전공이 있으신 분들은 한번 보십시오. 그리고 직렬이 46개나 있대요. 공업 파트, 기계, 금속, 용접, 물리 분석, 화학 분석. 그러니까 제가 군무원 직렬이 이렇게 많았었나? 그러니까 상담 있으면 뭐 이렇게 상담이 많지는 않아요. 뭐 어쩌다 한 번씩 오는데 직렬 보면서 아, 이렇게 많이 있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총포 유도무기. 총포 유도무기는 과목이 같습니다. 시험 과목이. 그러니까 접수할 때 인원 보고 내가 접수하면 되는데, 어차피 군무원은 중복 접수가 가능하니까 군별로 접수는 다 해놔요. 사람마다. 그리고 응시를 보고 접수 경쟁률을 보고 시험 치러 가는 형태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계속 볼게요. 차량 인쇄, 여기 함정 한 번씩 이제 물어보러 옵니다. 선체 선거, 그 다음에 항해 함정기간 잠수, 요런 직렬이 또 있죠.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 처음 보는 직렬도 있지 않을까. 항공 파트 있고요. 올해 요번에 저희 학원에서도 항공 합격자 한 명 나왔는데, 이렇게 항공 파트, 기상, 그 다음에 뭐 보건도 되게 많아요. 양무, 병리, 치무, 재활, 치무, 그리고 이렇게 영양관리까지. 이게 직렬이 46개라는데요. 굉장히 많습니다. 요 중에 이제 과목이거든요. 과목은 한번 넘겨볼게요. 그래서 보통 5급은 몇 과목? 7과목, 7급은 6과목, 9급은 5과목. 근데 영어 한국사는 대체되는 거죠. 이거 공채시험에 관련된 내용이에요. 한 번씩 전화로 경력 채용 물어보신 분이 영어 한국사 통과해야 돼요? 물어보시는데 그거는 적용 안 됩니다. 여기는 영어 한국사는 공채에 적용되는 거라서 경력 채용에 응시하는 분은 이건 적용이 안 된다는 거 알아두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과목별로 다 나와 있어요. 이 과목 보면 공무원에 있는 과목은 제가 다 압니다. 상담을 통해서 또는 경험으로 다 알고 있는데, 군무원만 뽑는 직렬의 과목은 저도 사실 다 모르죠. 다 못 외우고. 저도 찾아보면서 상담을 해드리는 그런 입장이에요. 색깔 들어간 거는 저희 학원에서 신청 가능한 직렬입니다. 자, 넘겨볼게요. 국내 경쟁은 되게 많습니다. 패스 빠르게 넘겨볼게요. 그래서 여기 필수 자격증 11개가 이런 거예요. 여기 자격증 없으면 접수 못 합니다. 사서, 환경, 전산, 항해, 양무, 병리, 방사선, 치무, 재활치료, 의무기록, 영양관리. 이거는 자격증 소지자만 접수가 가능하고요. 나머지는 가산점 주는 거죠. 그래서 자격증 따면 그 가산점을 적용할 수 있는 직렬인데, 자격증 파트입니다. 그래서 이게 구분이 되어놨죠. 중요한 건 이제 합격선인데요. 2019년도 올해 거 한번 볼게요. 육군입니다. 모집부대, 인사사령부인데 이게 전국 발령이에요. 그래서 어디 갈지 몰라요. 육군은 좀 그런 경우 있어요. 여기 뭐 동읍에 여기 군수사령부가 있어서 발령을 기대하시고 육군 넣었다가 엉뚱한 데 발령 받는 분 계시거든요. 그래, 뭐 발령 받으면 가야 돼요. 안 가겠어요? 그러면 하지 마. 하면 되니까. 그래서 이게 15기간이 또 있잖아요. 그거 15기간은 좋은 건 뭐냐면 내가 일을 배우는 기간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내가 뭐 전혀 기술 직렬 하시는 분이 그 기술을 잘 모르는데요. 자격증 없는데요. 그러면 그거 들어가서 일 배우면 됩니다. 그래서 6개월이란 15기간은 일을 배우는 충분히 정상적으로 발령받아서 배울 수 있는 기간이기도 하기 때문에 업무와 관련해서는 그렇게 두려움 같은 건 없으셔도 됩니다. 저희 합격생 얘기 들어봐도 하나도 그렇게 업무가 그렇게 많지도 않고, 그래서 이렇게 헷갈리는 분은 학원에 신청 가능한 직렬이고요. 일단 대부분 이렇게 눈에 보는 게 행정은 지역별로 이렇게 다 나와 있죠. 눈에 띄는 게 기술직 커트라인을 보면 옆에 커트라인이거든요. 67, 그죠? 그 다음에 여기는 행정권이니까 77, 좀 높죠? 그 다음에 총포 41,
유도무기, 사실 이 과목이 같아요. 첨부 유도무기는. 그러니까 어디에 따라서 이거 복불복이죠. 여기 넣어서 붙으실 분들이 있어요. 여기 중에. 근데 이런 거는 복불복이라서 어떻게 미리 알 방법이 없습니다. 자, 군수. 아까 행정직군에 들어가 있죠. 행정 업무를 보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군수 물자 뭐 보급품 관련된 거. 아까 했지만 군번은 가면 병이라든가 부사관이라든가 장교랑 같이 근무합니다. 실제 면접장에서도 그냥 그런 거 물어봐요. 야, 군인들하고 같이 근무 쓰는데 잘할 수 있겠어요? 이렇게 물어보면 대답하면 되죠. 그 질문에 대답 못하고 우물쭈물하면 또 점수 깎이고. 그래서 같이 일을 하는 겁니다. 군무원 혼자 다 일하라고 시키지 않아요. 행정직군의 군수직인데, 그러니까 비교를 해보면 밑에 전국 191명,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접수할 수밖에 없죠. 거의 뭐 5,500명. 여기 82점입니다. 올해예요. 그러니까 하나에 4점짜리니까 82점 받으려면 5개 틀리면 탈락이에요. 4개 틀려야 되죠. 경기권, 그죠? 같은 군수인데 강원권은 64점이고요. 많이 뽑는 군수 전국도 70점이에요. 과목이 한 과목이 다르죠. 행정직은 국어행정법, 행정학. 군수직은 국어행정법, 경영학. 그러니까 경영학 들어가는 직렬이고, 군수직을 하게 되면 시험이 이것밖에 없습니다. 군무원에 군수직 한 번밖에 없어요. 1년에 한 번이라는 얘기죠. 7급에 그 감사직이라는 시험이 있어요. 7급 공무원, 국가공무원에. 거기 경영학 들어갑니다. 행정법 들어갑니다. 국어치죠. 그러니까 7급에 감사직 접수하는 친구들이 선발 인원은 한 20-30명쯤 되는데 한 1000명쯤 돼요. 그러니까 알고 계셔야 될 게, 그 7급에 감사직 하시는 1000명은 군수직 시험 치러 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전국에 흩어져서 드러나지 않을 뿐이지, 그분들이 어떻게 보면 실질적으로 경쟁률을 갖추신 분들이기도 해요. 그래서 알고 준비하셔야 돼요. 근데 어쨌든 커트라인이 행정직에 비해서 보통 10점 정도 차이가 나는데, 다른 군들도 보셔도 비슷해요. 행정직은 보통 80점, 84점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작년도 또 그랬던 것 같고, 올해 보니까 군수직이 70점, 76점 사이에 왔다 갔다 해요. 작년보다는 조금 떨어졌는데, 국어행정법은 문제가 동일하고 경영학이냐 행정학이냐 문제인데, 행정학은 워낙 문제들이 공무원에서 많이 출제되고 오픈되어 있어서 공부를 잘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근데 경영학은 3년 됐죠. 경영학으로 바뀐 지. 그 전에 품질관리론이라는 과목이었거든요. 군수직에. 그때만 해도 군수직 몰랐습니다. 사람들. 그냥 아는 사람만 했죠. 그때 군수직 커트라인 보면 68점 이렇거든요. 근데 품질관리론이 경영학으로 바뀌고 지금 올해 3번 치고 있는데, 첫 번째 시험이 너무 쉬워서 100점을 받았어요. 학원생들 중에서도. 물론 그것만 100점 받고 다른 건 떨어져서, 안 좋아서 떨어졌지만, 그 100점 받은 친구가 작년에 과락받았거든요. 경영학을. 그래서 울었어요. 그 친구 다시 또 이악 물고 또 공부를 했어요. 올해 시험에 붙긴 했는데, 그 친구 하는 얘기가, 그 친구는 전년도에 100점 받고 작년에 과락받고 올해 시험 딱 쳤으니까 제가 물어봤죠. 어땠어? 그러면 문제 너무 지저분하던데. 경영학 문제를 알 수가 없겠대. 어디서 출제했는지도 모르겠대. 그 경영학 문제를 들고 저희 11월 달에 경영학 실제 출강하는 선생님들, 회계사 선생님 계셔서 들고 문제를 보여줬어요. 이게 인터넷에 보고된 것들이 많이 있으니까. 보면 경영학 그 강의를 하신 선생님 입장으로는 문제가 어디서 나왔는지는 알겠는데, 이거 CPA 할 때도 안 보는 분야 파트에서도 있고, 좀 경영학 7급 할 때도 별로 안 중요한 부분인데 막 나오는 거예요. 저 깊이까지는. 이런 문제는 나올 필요 없는데, 그래서 커트라인이 약간 내려간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어려우면 같이 틀리거든요. 어려우면 같이 틀려. 근데 행정학은 어려워도 잘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래서 커트라인이 웬만큼 안 내려가요. 행정직은. 그래서 똑같은 조건에서 시험을 칠 거면 군수직으로 하나 잡아가지고 올인하시라는 게 제 개인적으로 요즘 상담실에서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군수직, 행정직 차이는 커트라인이 좀 10점 정도 차이가 나는 거고, 기계직 하시는 분들도 여기는 좀 많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보시면 커트라인. 근데 기술직권의 커트라인 보면 좀 낮아요. 뭐 60점, 뭐 50점 이렇게 돼 있는데, 한 개 알고 계실 게, 기술직이 커트라인이 낮아서 비전공자가 전공하지 않은, 가산점 자격증도 필요 없다고 생각하죠. 왜냐하면 공부로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실 거니까. 그래서 시험 공부하시는데, 첫 번째 기술직 강의 그 과목을 공부하는데 그 내용을 정말 도통 못 알아듣겠다 그러면 공부 못 하는 겁니다. 그냥 시험 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여기 과락이 있거든요. 40점. 한 과목 과락 받으면 다 0점 처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과락이면 그냥 다 0점이 되기 때문에 그 공부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할 만한 공부면 상관이 없고요. 그럼 외계어처럼 들리면 하지 말라는 얘기고요. 두 번째, 이거 커트라인이잖아요. 커트라인인데, 커트라인 하면 필기 합격은 한 겁니다.
근데 필기 합격 인원이 선발 인원보다 조금 많죠. 뭐 공개적으로 1.2배에서 5배수 얘기하고요. 이제 한 명 뽑는 직렬 같은 경우에는 3명까지도 뽑아요. 여기 어디죠? 커트라인 네, 해군 해병대. 저희 학원에 올해 합격한 친구 얘기를 좀 해드리자면 이 친구는 해군에 정기직을 넣었는데 한 명 뽑는 데 넣었어요. 올해 정기직 넣었는데 이게 몇 년도죠? 2019년도 해병대. 네, 한 명 뽑는데 3명이 붙었거든요, 필기. 근데 커트라인이 보시면 여기 49.33이에요. 49.33까지 이게 꼴등 점수로 붙었다는 얘기죠. 해병 한 명 뽑는데. 그래서 면접을 보러 갔습니다. 이 친구 점수가 70점이에요. 우리 밖에 복도 보시면 합격석이 있던 친구인데 점수가 70점쯤 돼요. 전 당연히 1등이라고 생각했죠. 뭐 공무원 면접이 블라인드 면접이고 군무원도 블라인드 면접이라 해서 면접 시험 성적 모른다. 이렇게 다 이게 오픈적인 멘트입니다. 공식적인. 근데 그래도 1등이 유리하지 않을까 하는 게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뭐 조금 더 의심해서 1등은 알지 않을까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당연히 1등이기 때문에 물론 면접도 준비를 열심히 하긴 했지만 별 걱정을 안 했어요. 붙었어요. 당연한 얘기죠. 근데 한 달 근무하고 발령받고 근무하고 이제 한 3, 4주 전에 왔다 갔는데 자기가 1등이 아니래. 자기 위에 76점이 있었대요. 뭐지? 자기는 뒤집은 거죠. 76점도 있고 70점도 있는데 면접을 봤는데 꼴등은 떨어지고 둘 중에 면접관들이 자기를 픽한 거죠. 면접이 그때 저희도 깜짝 놀랐지 않습니까? 본인도 더 놀랬대요. 자기보다 6점이라도 높은. 그러니까 경계시 커트라인은 49.33인데 76점이 떨어진 거예요. 실질적으로는. 그래서 본인도 되게 놀라서 여기 한 달 지금 포항 가 있는 친구인데 얘기를 좀 해줬죠. 그래서 커트라인은 참고선입니다. 붙을 수 있어요. 필기는 기술 직렬은. 근데 공부하실 때 높은 점수를 목표로 공부를 하셔야 되는 거지 요거 의식하고 공부하시다가는 최종 합격이 안 될 수가 있다는 거는 꼭 알아두셔야 돼요. 그래서 기술직 뭐 군무원 커트라인 낮다고 만만하게 안 보셨으면 좋겠고 공부는 항상 고득점입니다. 행정직을 하든 군수직을 하든 기술직을 하든 최고로 맞을 수 있는 지금 그 자료 중에 국어 문제 올해 거잖아요. 올해 제가 급하게 오늘 사람들 너무 신청 많이 해가지고 그냥 기출문제라도 좀 보여드릴까 싶어서 인터넷에 다 돌아다닙니다. 근데 돌아다니는데 저희 자료가 아니잖아요. 다 그 선생님들의 이름과 학원이 박혀 있어서 제가 아침에 와서 다 쳤습니다. 복사하고 붙이고 편집하고. 근데 그 국어 보시면 뭐 군무원 국어예요. 시험이 군무원이니까 군무원 국어죠. 근데 그게 과연 공무원 국어하고 뭐가 다를까? 그 문제가. 그런 생각 많이 하죠. 앉아있으면 처음부터 와서 군무원 대비반 있어요. 왜요? 군무원 국어니까요. 아니 타이틀 별로 연연 안 했으면 좋겠는데 내용 보면은 공무원하고 별 차이가 없는데요. 말씀드려도 자꾸 군무원에 연연해 하시는데 공부하는 내용은 공무원 국어든 군무원 국어든 국어라는 영역은 같아요. 출제하는 포인트에 약간 고전 파트가 나오고 뭐 성어 파트 나오고 한자가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군무원이 높을 수 있긴 하지만 공무원 분들도 그건 다 합니다. 공부를 전 영역을. 그래서 전 영역을 공부를 잘 하실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공부할 게 많죠. 그래서 굳이 구분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국어 문제 보여드렸어요. 한번 보십시오. 공부할 양이 되게 많아요. 국어 아까 25문제 나온다 했죠. 25문제, 뭐 국어의 전 영역, 그러니까 문법, 문학, 비문학 파트를 정말 얄밉게도 골고루 출제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공부하다가 어느 한 파트를 제끼고 공부할 수가 없거든요. 다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게 양이 많으니까 그 양이 많은 거를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느냐가 사실 수험생활의 관건이죠. 관건입니까? 관건입니까? 둘 다 맞습니까? 둘 다 맞습니까? 네. 상담하다가 국어쌤 지나가면서 그저 틀렸는데 이렇게 해요. 저한테. 저는 시험 친 사람 아니니까 틀려도 괜찮지만 여러분들은 틀리면 안 되잖아요. 네, 그렇게 해서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기가 관심 있는 직렬의 각 군별로 선발인원, 경쟁률, 응시, 커트라인 이런 걸 보시면 아마 얼마만큼 공부하면 합격선이 될 것 같다라는 건 이제 감 잡히실 거고 이제 제가 마지막 마무리할 게 뭐 각 군별로 다 전부 다 점수를 넣어놨거든요. 이제 국방부는 서울 근무죠, 그죠? 국방부는 서울에 근무 씁니다. 그래서 국방부 넣으시는 분들은 서울 근무지라는 거 알아두시고 모르고 국방부 넣으시는 분들 가끔 계시더라고요.
진해는 뭐 이렇게 합격자 얘기들 들어보면 아까 했지만 공고문의 선발 인원 다 합격했죠. 최종 합격자들을 다 이렇게 불러 모아요. 부대 사령부에. 예, 진해에 있으니까 제가 진해 살거든요. 예, 아는 분들도 많고 해서 이렇게 듣습니다. 합격자들 다 이렇게 다 불러 모아서 1등부터 쫙 이렇게 부릅니다. 1등 누구 나와 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배치도에 있는 발령지 뭐 지역별로 뭐 파주, 포항, 뭐 백령도 뭐 이렇게 해서 진해 대부분 다 진해 사령부예요. 근무처가 어디 갈래? 이렇게 했답니다. 1등이 나 여기요. 탁 찍으면 거기 발령받는 거예요. 성적 순으로. 성적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다른 군도 아마 비슷할 거라고 들었어요. 성적 순으로 발령 받는다는 얘기는 제가 들었으니까 성적 되게 중요해서 그렇고요. 그래 이제 제 시간 조금만 더 마무리하고 한번 해볼게요. 점수인데 결국 얼마만큼 공부를 해야 되냐 그거죠. 결국은 파란색 이렇게 나눕니다. 공부의 단계는 시험 치는 과목은 위에 다 있으니까 이해를 하고 그거를 공부를 하는데 공부는 정리를 하고 다 외워야 되죠. 그래서 처음부터 공부할 수 있는 사람 없어요. 모르는데 어떻게 공부하죠? 그래서 아셔야 될 게 그 과목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안다라고 생각할 거면 처음부터 끝까지 강의를 듣는데 1회 독인데 한 번 수업 듣고 다 알아듣는 거는 원래 어려운 일이에요. 전공자라 하더라도 그 전 범위를 학교 다니면서 다 안 했거든요. 그래서 분명히 아셔야 될 게 공부를 하려면 과목을 파악을 해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출제되는 시험 범위 물론 책 전부 다 외워야 되지만 출제하는 주요 파트는 알아야 될 거잖아요. 범위와 과목 속에 들어있는 내용을 이해하는데 이해는 한 번이 아니라 적어도 최소 2번, 저는 3번 얘기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선생님들도 그렇고. 기본적으로 2번이나 2회독이나 3회독 정도를 하면서 아, 저 정도 공부하면 되겠다. 저런 것들이 시험에 나오겠다 판단되는 거지. 한 번 쓱 듣고 공부로 이렇게 넘어오시면 공부하다가 계속 막히죠. 이게 뭐지? 뭐 모르는 거 나오고는 곤란하지 않습니까? 전 범위예요. 전 범위. 무작위. 그리고 시험 문제가 혼합형. 이게 순서대로 이게 파트별로 나와줍니까? 전 범위에 다음 중 옳은 것은 틀린 것인데 어떤 건 골라라 그러면 그냥 미쳐버리는 거죠. 경찰 시험 중에 그런 거 있어요. 박스형 문제라 해서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시읒, 뭐 미음, 지읒 해가지고 다음 중 옳은 것은 고르래요. 그냥 3개, 4개, 5개, 6개 때리고 싶죠. 그런 문제 보면. 여전히 나와요, 경찰에는. 근데 지금은 우리는 공무원은 그런 정도는 아니니까 그래도 찍을 수 있어야 되니까 범위의 내용에 대한 이해를 하는 게 먼저. 이게 보통 우리가 기본이라고 얘기하는 베이스예요. 베이스가 탄탄해야 점수가 올라가는 겁니다. 이게 자꾸 부시하고 자꾸 뒤돌아서게 만들면 공부 제대로 안 되죠. 그래서 뭐 2, 3회도 이거는 인강을 이용하시든 실강을 이용하시든 베이스를 만드는데 이제 기본 베이스가 따지면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상담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4. 이거 밥만 먹고 공부하시면 되죠. 아침밥 먹고 4시간 책 보고, 점심밥 먹고 4시간 책 보고, 저녁밥 먹고 4시간 책 보고. 근데 이건 종일 공부할 수 있는 수험생이 하루고요. 병행하시는 분들은 이게 안 돼요. 그러면 경쟁해야 되잖아요. 그럼 이분들이 유리합니다. 하루 종일 공부하신 분들이. 그럼 뭐가 다르냐? 기간이 달라요. 제가 3과목으로 80점, 어느 직렬이든 간에 기술직은 합격선이 보통 70점이면 뭐 100% 합격이라고 얘기하지만 그냥 포함해서 무작위 25개 중에 20개를 맞출 수 있는 실력은 어느 직렬이든 요거는 말씀드렸죠. 똑같죠? 기본 베이스 쌓는 거는 무슨 직렬이든 상관없어요. 잘 들으시면 됩니다. 듣고 12시간 기준으로 뭐 제가 이제 피부치료 학생들하고 부딪히니까 딱 앉아서 상담한 친구가 합격해서 나가는 걸 보고 아 물론 떨어지는 학생들을 훨씬 더 많이 보지만 그래도 성적이 올라가는 거 보니까 3과목으로 연강국산 대체되니까 훨씬 수월하거든요. 빨리 하시는 분들은 2개월 정말로 보통은 4개월 이 정도면은 점수 나옵니다. 그러니까 생각만큼 막 한 게 아니라 기본이 그렇게 돼서 중요한 거죠. 이거를 결합시켜야 되잖아요. 수험기간을. 기본 잡는 시간이 있거든요. 이게 얼마나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수험기간이. 전체는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근데 지금 이제 시험이 올해 6월 22일 날 쳤죠. 6월 15일 날 지방직이 있었고
아까 했지만 군무원이 작년에 한국사 대체되면서 접수를 못한 사람들이 많아서 작년에 8월 19일 날 쳤어요. 그럼 미뤄준 거예요. 시험을 공부했다가. 올해는 되려 땡겼어요. 6월 22일 날. 내년에는 6월 말이나 7월 첫째 주 토요일. 그러고 보니까 군무원은 원래 7월 첫째 주 토요일 날 쳤던 시험인데 그때 시험이 있습니다. 그러면 11월, 12월, 1월, 2월, 3, 4, 5, 6 이렇게 8개월 남았거든요. 이제 계획을 세우셔야 돼요. 자기에 맞게끔. 병행하신 분들은 힘들죠. 최선을 다해서 공부해서 시험을 치되 뭐 떨어지면 너무 상처받지 말고 그 다음을 보셔야 되고 이런 염두를 하셔야 되고 올인하겠다 싶으시면 요 내용을 여기에다 딱 구겨 넣으셔야 돼요. 하면 됩니다. 방법과 내용은 정해져 있으니까 조건은 다 동일하잖아요. 내가 있으면서 그래도 뭐 요즘 뭐 많은 공정에 관련돼서 얘기를 한다 하지만 조건은 다 똑같아요. 어느 누구든 시험 시간 똑같고 책 공부하는 과목 똑같고 그럼 내가 얼마만큼 했느냐를 보는 시험이라는 거죠. 그래서 방법은 합격자 수기를 보시든 선생님한테 물어보시든 그죠? 아니면 근처에 뭐 상담을 하시든 대부분 비슷합니다. 제가 여기 이 얘기는 모르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다 알고 있는데 이제 얼마만큼 할 수 있느냐가 관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하면 가능합니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은 가능한데 1월 달에 오면 조금 가능성이 조금 떨어지겠죠. 올해 아까 정기직 그 5친구가 1월 달부터 했어요. 6개월 만에 붙은 거죠. 밖에 뭐 공군 군무원 합격한 친구는 국어 92, 행정법 92, 행정학 96 이렇게 받았거든요. 미친 점수죠. 이 친구는 공무원이었어요. 공무원에서 일을 하다가 안 맞아서 다시 공부하는 친구는 기본 베이스는 있습니다. 그래도 까먹었겠죠. 근데 이 친구도 와서 어중간하게 이때쯤 왔던 것 같은데 공부해서 점수를 냈어요. 이 점수보다는 충분히 지금부터 해서 점수를 받을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서 언급을 한 겁니다.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죠? 할만하죠. 그래서 직업 뭐 군무원 좋은 거 그 친구 다녀갔던 아까 정계직 그 친구는 한 달 일해서 200만 원대 중반의 그 월급을 받았대요. 바쁘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아니 그렇게 안 바쁘대요. 일이 그렇게 매일 있는 게 아니니까. 같이 일을 하고 있는 선임들도 있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부대 내에는 병도 있고 장교들도 있습니다. 같이 하고 그 친구 얘기가 그거예요. 뭐 민간업자도 있고 업체도 있고 하니까 할만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일을 열심히 배우고 있으니까 자격증 준비도 하고 열심히 일을 배우고 있대요. 할만하대요. 기술직이지만 행정직은 더 잘 배울만 하겠죠. 일을 사무실 안에서 배우니까. 그래서 본인의 일정에 맞춰서 준비를 해가지고 노력하는 게 중요하고 붙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마음이 이것도 너무나 뻔한 말인데 되게 중요한 것 같은데 중간중간에 힘들거든요. 수험생활은 힘듭니다. 그러면 위로도 받아야 되고 본인 스스로도 위로도 해줘야 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 기간만 잘 견디시면 그래도 치열함이 있는 공무원 쪽보다는 그래도 군무원이 그래도 해볼 만한 시험이지 않을까 해서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려봤어요. 저는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한국사 선생님 모셔서 한국사 능력검정 시험 어떻게 준비하는지 이거만 말씀드릴게요. 한국사 통과하는 게 쉬울까요? 영어 통과하는 게 쉬울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국사 영어 검정제도로 통과해야 되는데 영어가 쉬울까요? 한국사가 쉬울까요? 통과하기가. 한국사 뭐가 쉬워요? 한국사 뭐가 쉬울 것 같아요? 한국사 영어가 더 쉽습니다. GTF가 토익에 비교해서 제가 설명을 좀 해드리거든요. 토익이 200문제죠. GTF는 문법 26문제, 듣기 26문제, 독해 28문제, 80문제, 90분 동안 시험 칩니다. 한 달에 시험 2번 있고요. 뭐 성적 바로 다음 주 발표나니까 빨리 칠 수 있죠. 한국사 능력검정 시험은 지금 오시겠지만 1년에 시험 4번밖에 없어서 내년 1차에 합격 못하시면 접수하기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건 염두에 두셔야 되고 이 시험을 사람들이 많이 준비하는데 학생들 얘기입니다. 이게 더 쉽다 그럽니다. 한국사 통과하는 것보다. 한국사는 그래도 좀 알아야 될 것들이 있죠. 시대순, 뭐 인물순 이런 사건을 좀 공부를 해 가셔야 되지만 물론 지문을 읽고 보기를 보면 맞출 수는 있대요. 그래서 한국사도 쉽습니다. 쉬운데 그것보다 더 쉬운 게 영어예요. 치고 온 애들이 정말 영어 못하고 울렁증 있는 애들 다 통과했거든요. 그래서 영어가 더 진입하는 데 쉽습니다. 그래서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